반갑습니다. 랜드멘트 TV의 부산 울산 부동산 아카데미 학원 원장 박우성입니다. 자, 어제는 부산의 도시기본계획 중에서 이제 우리가 공간구조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상기를 시켜드렸고, 다음에는 이제 큰 틀의 생활권을, 세 개의 생활권을 가지고 간다. 그 생활권별로 도시계획이 하나하나 완성이 돼가고 있다. 그럼 그 생활권에 의한 도심의 인구가 어디로 이동하느냐, 어떤 도시에서 이동하느냐 하는 것들을 제가 어제는 여러분들의 상기를 시켜드렸습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기초를 알아야 나중에 이제 하투 자체가 찾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하고 계속 같이 가게 되면요, 하투 자체를 이제 알게 됩니다. 알겠죠? 자, 기초를 탄탄하게 다진다는 뜻에서, 자, 그러면은 오늘은 부산의 전체 면적 중에 개발제한구역이 어느 정도 어디에 위치가 되어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또 표고가 높은 곳은 100m 이상 되는 것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제가 토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하는 방안이 도시기본계획에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 지도로, 표로 이 동네는 개발 가능지다라고 딱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럼 개발 가능지면 다 좋은 땅입니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좋은 길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계획을 알고 생활권을 알고 토지 활용도를 알면은 인구가 어디로 이동하는 그 경로 말고, 또 주말에 어떤 경로로 관광객이 움직이느냐, 그렇지, 유동인구죠. 이것들을 알면은 돈은 항상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도면만 보면은 용도지역이 한눈에 다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이제 공간구조도 이 안에 다 있고, 또 생활권도 이 안에 다 있고, 인구가 어디로 갈 거냐 하는 것도 이 안에 다 있고, 용도지역도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활용도도 이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기본계획을 강의를 다 하고 나면은 이 도면을 이제 씹어 먹어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 이걸 이해를 해버리면요, 카카오맵이나 네이버 지도나 UPS를 열어놓으면요, 그냥 그 지역의 용도지역, 이제 다 활용이 되느냐, 이게 여기는 기개발지냐, 여기는 유보지역이냐, 여기는 보존지역이냐 하는 것이 다 알게 됩니다. 그게 토지 활용의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당장 보시면요, 이렇게 그린 색깔 있는 거, 이거는 그냥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말 그대로. 여기도. 근데 여기는 또 개발제한구역이 다 해제돼 버렸어요. 2004년도에. 여러분들. 자, 자세한 거는 이걸 계속 풀이를 하려고 보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근데 이 도로의 체계도, 철도의 체계도, 그 다음에 다리가 어디가 나고, 대심도로는 어떻게 되고, 간선도로는 어디로 가고, 이게 부간선도로는 어떻게 되고, 산성터널은 이렇게 뚫려 나오고, 외곽고속도로는 이렇게 가고, 여기 정관을 넘어서 60번 도로가 이렇게 가가지고, 예, 이렇게 지금, 넘어가는데, 이 가지기 진영도로까지 어떻게 오고, 또 이 도로가 연결되면서, 상동으로 오면서, 야, 여기가 물금 신도시인데, 여기가 또 화재일인데, 여기가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하는 것들이 이 안에 다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 정도로 제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정된 토지 자원의 활용도에 대한, 이거는 이제 부산광역시에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 다운로드 땅 치면 다 내려와 버려요. 제가 지금 내놓은 거는요. 자, 구글에 들어가서 2030 부산 도시기본계획을 치면요, 이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한정된 토지 자원의 활용이라는 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운로드 하면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요, 2017년도 11월 이전에는 이게 이제 개발 가능지라고 노랗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요. 이게 개발 가능지거든요. 자, 그러면서 보시면은요, 강서구가 이렇게 전부가 개발 가능지로 풀려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봐보십시오. 이쪽에. 동부산 쪽이 전부 개발 가능 지역으로 이렇게
확대되면서 풀려버린다는 걸 느낄 수 있죠. 결국은 뭐냐? 개발 그린벨트가 풀리면서 대개발 사업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그런데 2017년도 11월 달에 이게 이제 변경이 일어납니다. 자, 변경이 일어나는 변경을 일어나는 과정에 이게 이제 지형적인 현황과 토지 이용의 현황과 생태 환경의 현황을 가지고 다시 조정을 해요. 자, 지형적인 거는 표고가 100m 이상 되는 것은 개발을 하지 말아라. 풀어주지 말아라. 극경사 25도 이상 되는 곳은 하지 말아라. 허가는 17도 이상이 넘어가면 해주지 말아라. 국가, 지방, 하천 보호구역에는 개발 불능지다. 이런 것들을.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보전,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억제시키라. 생태 자연도도 억제시키라. 또 개발 제한구역도 이렇게 억제시키라. 또 상수원 보호구역도 억제시키라. 근데 이제 개발 예정지가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기개발지인데 개발 예정지가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요게 이렇게 보시면요. 원도심에는 없고 서부산 쪽에 이렇게 개발 예정지가 이렇게 뜨고 동부산 쪽에 이렇게 개발 예정지를 띄우면서 변경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요게 이제 2017년도 11월 달 기준으로 해서 변경이 일어난 최종안인데, 자, 여기도 보시면요. 이 안이 노란 부분 이게 개발 가능지입니다. 이 부분이.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개발 가능지입니다. 그러면은 강서구는 벌써요. 기개발, 다 개발이 지금 이거는 풀려버렸습니다, 이제. 자, 맹지.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맹지 국제도시. 여기 에코 델타시티 357만 평. 여기에 국제 물류도시. 여기 지사 첨단 산업단지. 예, 녹산동 산업단지. 그렇죠? 여기가 신호지구, 오션시티.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신항. 그렇죠? 자, 이게 기개발지입니다, 이게. 근데 나머지 이제 이 공항이 확장되고 공항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 연구개발 특구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이제 그 71만 평의 복합유통산업단지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의 계획인데 이게 개발 가능지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요, 동부산 쪽이죠. 동부산 쪽에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요, 동부산 쪽에 지금 벌써 여기는 여기 이 부분은 이제 뭡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해운대 신도시에서 넘어가면 송정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오시리아 관광단지입니다. 110만 평. 예.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요 위에 이제 여기 맹리산업단지고, 그래서 여기가 오령, 그 다음에 대우산업단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요 주변이 이제 이렇게 개발 가능지가 많다. 그런데 여기는 개발 가능지라도 아무데나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 주변에는 고리 원자력이 있기 때문에요. 지역을 잘 선택을 해야지 잘못 선택하면은 토지 가격이 스톱돼 버립니다. 삶의 질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스톱해 버립니다. 그냥 막 개발 가능지라고 들른 가서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발품을 열심히 팔아가지고 가야 된다.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잘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선택해야 돼, 지역을요. 그리고 위치도 잘 봐야 되고 동서남북에 따라서 바로 보고 뷰가 좋은 자리냐, 털면은 뷰가 이상한데 막 철탑만 보이고 고압선만 보이고, 그렇죠? 털면은 또 막 이상한 해모시설만 보이고 이러면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자,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준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개발 가능지를 정해놨기 때문에 공부만 열심히 하면은 개발할 수 있는 데만 가면 돼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여기 봐보십시오. 이게 정관신도시가 이렇게 정관신도시입니다. 이게 8만 인구를 가진 정관신도시인데 여기 일강 쪽이잖아요. 자, 그러면 정관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양산으로 가고
이렇게 여러분들 노포동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웅상으로 올라가고, 자, 나중에 신정선이 이렇게 또 올라가서 철도가 또 간다 하고, 또 새로 가는 이렇게 7번 국도가 또 이렇게 또 신설도로가 나고, 또 여기 뭡니까? 자철에서 또 이렇게 또 가면서 뭡니까? 정관선이 또 이렇게 트램 전철이 만들어진다는데, 결국은 이게 월평이라는 데입니다. 월평이라는 데인데, 모든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국도, 여기서 다 모이는데, 근데 왜 여기가 발전이 안 돼요? 결국은 뭐냐? 개발장구역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 지도에 나오잖아,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발전이 안 되고, 여기가 땅값이 안 오르는 겁니다. 반면에 주변의 인근 도시, 여기가 웅상입니다. 덕계, 평산, 서창 이리 있는데요. 7번 국도가 올라가는 뒤에 덕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교차로 하나 만들어지니까 요 주변이 그냥 발칵 뒤비져 버립니다. 개발할 수 있는 땅이냐 아니냐 따라서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이런 구조만 잘 알면은요, 부동산 투자할 곳은 보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앞으로 자,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이것만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창에다가 2030 부산 도시기본계획의 개발 가능지라고 치면은 바로 이 도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해를 못하나 하느냐 차이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개발 가능지를 매기기 위해서는 토지 적성 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럼 부산에는 내 토지가 적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적성 평가를. 그러면 내 토지가 1번지다. 장안에 무슨 1번지다 하면은 작년 5월 말로 기준으로 해서 토지 적성 평가에 등급을 매겨놨습니다. 가, 나, 다, 라, 마로. 가는 개발 불가, 나와 다는 심의받는 것, 라, 마는 개발 가능, 이런 식으로 적성평가에 이렇게 평가를 땅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거 실제적으로 가서 시청에 가서 그거 확인서 떼본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앞으로는 내가 중개를 하든지, 내가 만일에 내 땅을 소유를 하든지, 앞으로 내가 그 땅을 매입을, 투자를 하고 싶을 때는 그 적성평가를 많이 활용을 하시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적성평가에 점수가 매겨지는데, 농업진흥구역은 몇 점 마이너스, 또 상수원 보호구역이면은 몇 점 마이너스, 또 이런 것들이 환경보전에 들어가면 몇 점 마이너스, 폭우가 200 이상 되면은 경사도가 30% 되면 약 17도 정도 되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이렇게 매겨진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부산에 참 친절하게도 표고를 이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150m 미만은 이렇게, 또 150에서 200m는 또 이렇게 연한 녹색, 또 진한 녹색으로 하는 거는 또 이런 것들은 150m가 넘는다고 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요즘은 표고와 경사도를 내는 GPS,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설계사무소, 토목이죠. 용역 계산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만일에 산에 표고가 좀 있어 보이고 경사도가 좀 있어 보이면요, 반드시 내가 그 용역 회사에 가서 내가 보는 물건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달라로 부탁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르면 저한테 문의하십시오. 저도 용역 회사를 가지고 있고, 저도 기사를 데리고 있고, 저도 그 프로그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한테 연락하면은 여러분들 혹시
산지인 경우에는 제가 그걸 프로그램을 가지고 돌려서 여러분들한테 궁금증을 해소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경사도도, 이거는 표고고, 경사도도 이렇게 몇 퍼센트 기준을 잡아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전문성이 있어야 내 땅이 어느 정도에 있으니까 거기가 경사도가 다가갔다 이러되지지, 이거는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활용도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여기는 또 친절하게도, 요게 이제 요 부분이 그린벨트입니다. 개발제한구역. 1971년도에 부산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해제가 일부 됐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고리 원자력이 있는데 8km 이 범위 내에 다 2004년도에 해제가 됐습니다. 난리 난 거죠. 2004년도 해제되니까 이 지역은. 자천, 장안, 일강, 기장, 정관 쪽 난리가 난 겁니다. 이때 도시계획에 대한 예측을 하고 공부를 한 사람들은 지금 현재 자천이나 일강 쪽에 이때 가서 투자. 그럼 지금 15년 차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지역이? 지금 현재 자천이나 장안이나 이런 중심지에는요, 최소한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최소한. 그래, 하나의 도시기본계획의 정보만, 내가 토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는 제가 한 번씩 그냥 휴대폰 들고 할 일 없으면은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접수해놓고 기다린다든지 다른 어디 가서 내가 뭐 접수해놓고 기다릴 때는 휴대폰 열어놓고 한번 검색을 한 번씩 해보면 돼요. 저는 오늘 아침에 6시 반에 사우나 가가지고 앉아가 계속 그 검색합니다. 오거돈 시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송철호 시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부산의 또 광서구에 또 시장이 어떤 도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검색을 해보고 거기서 내가 요거다 싶을 때는 요즘 손만 잘 갖다 밀면은 캡처돼 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걸 수시로 읽어보면요, 그게 내 정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로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걸로서 성공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이, 아까 조금 전에 전자 이야기 드렸지만은요, 이렇게 일각고속순환도로가 이렇게 넘어가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철마가 있고, 검정이 있고, 노포동이 있고, 여기 월평이 있고, 그렇죠? 요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역은 다 산악이 높아요. 그렇지만은 이 낮은 지역에도 해제될 곳과 해제 안 될 곳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찾아야 됩니다. 또 봐보십시오. 이 강서구 쪽에. 강서구 쪽에는 보면요, 이게 지금 해제됐죠. 요거 지금 이번에 보상 다 됐습니다. 2단계. 그 다음에 요게 요 부분이 에코 델타 시티입니다. 357만 평. 요 부분 똥 뚫렸죠. 요 부분이 국제 물류도시 172만 평. 요게 지사 첨단 산업단지. 요 녹산공단. 그렇죠? 신항, 제2신항. 이렇게 이제 여기는 이제 부산 창원 진해 쪽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것들이 요 주변에 이제 이게 위쪽에 아까 여기 서부산 고속도로를 했잖아요. 연구개발 특구가 이제 풀릴 거고 168만 평이. 또 여기에 이제 복합유통산업단지가 또 이렇게 71만 평이 또 해제될 거고, 또 구치소가 넘어가면서 교도소가 또 뒤로 밀러서면서 52만 평이 또 개발제한구역과 그 일종 주거지역이 이제 또 신도시 조성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김해하고 이렇게 부산하고 연결해서 중림동, 죽동동, 요게 김해의 하목동 이쪽으로 해서 또 뭡니까? 지금 신항 배후 도시를, 요거는 이제 880만 평, 29km제곱미터를 조성을 하겠답니다. 미국 규제 안 하는 싱가포르 같은 이런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개인이 쓰도록 해제는 안 해주잖아요. 수용을 하고, 지구단위 설정하고, 개발 행위를 제한시켜버리고, 토지거래 허가 묶어버리고, 개인이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해제되는 주변의 인근 지지죠. 나비 효과가 일어나요. 나비가 팔랑팔랑하면 그 주변이 땅값이 오르는 거잖아요. 에코 델타 시티 한다고 팔랑팔랑 이러니까 그 주변이 이제 이렇게 땅값이 오른다는 거죠. 풍선 효과도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좀 명심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부산을 미래 부상권 부족한 기능을 충족해서 장기 발전 구상을 한다 돼 있고, 중부산은 구도심 재생을 간다. 그렇죠? 동부산은 친환경 개발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쪽으로 개발을 하겠다. 그런데 이제 요것들이 보면은 지금 개발 제한 구역을 이제 해제하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것과 안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고 있고, 또 이렇게 보면은 또 개발 가능한 거를 용량을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갈 것이냐 하는 것도 풀어져 있고, 또 이렇게 보면요, 또 규제를 완화해서 지역 전략 사업을 육성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저 동부산 쪽에는 스마트 시티죠. 그렇죠? 또 북한 쪽에는 해양 레저 관광지구,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강서구 쪽에는 스마트 교통존, 이런 것들이 가는데, 결국은 보면은 해안 쪽으로 규제를 많이 완화한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토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게 이제 기초를 다지는 과정입니다, 지금. 기초를 다져놓고 이제 제가 각 섹터별로, 각 지역별로 이제 모든 계획들을 가지고 투자할 곳을 다 찍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저 유튜브 랜덤멘트 TV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내일 되겠죠. 이제 여러분들 기반시설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도로, 철도, 대심도로, 수도, 환경, 뭐 이런 것들, 미관, 경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디 쪽으로 움직이냐 하는 것을 제가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